안녕하세요. 맥킨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 셀트리온 무에서 유로 바이오시밀러 글로벌 일단 강자로 등극을 하고 난 다음에 자 향후에는 이제 글로벌 바이오뿐만 아니라 케미칼 그런 어떤 종합 신약 기업으로의 어떤 진화를 꿈꾸면서 주가도 이 부분들을 좀 장기적으로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오늘 이제 주말인데요. 이 머니에스에서 셀트리온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세 편으로 나누어서 이제 기사가 나와서 이 부분 좀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무에스유라고 하면 사실 이제 바이오시밀러라고 하는 말 자체도 저는 이제 이 셀트리온 회사가 우회 상장으로 2008년도 이제 9년도에 뭐 들어오고 난 다음에 굉장히 관심이 기업을 분석하면서 도대체 이 바이오시밀러가 뭘까 굉장히 왜냐면 처음 듣는 이야기였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에 그 경험이 새록새록한데요. 보통 이제 케미칼 의약품에서는 이 카피약을 제네릭이라고 하죠. 그냥 생동성 시험만 하면 굳이 이제 특별하게 이제 임상을 하지 않고 이 제네릭을 하면서 이제 카피약을 이제 하면서 이 팔죠. 근데 이제 바이오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이 제네릭의 어떤 다르게 임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임상을 1상, 3상을 하고 난 다음에 허가를 받을 때 이제 시밀러를 하죠. 똑같지 않기 때문에 이게 똑같이 이제 100% 하질 않고 그래서 시밀러라는 이름으로 이제 했던 첫 번째 도전이 이제 셀트리온입니다. 물론 이제 바이오 의약품 중에서 뭐 인슐린이라든지 호르몬 같은 이런 어떤 물질들의 어떤 이제 바이오시밀러도 뭐 있었습니다만 항체 치료제의 바이오시밀러의 어떤 부분들은 이제 램시마가 최초거든요. 예, 그래서 굉장히 2008년 9년도에 주가 그때 이후로 이제 뭐 한 수십 배가 올랐다가 이제 뭐 2020년 코로나 때 고점 대비해서 주가가 거의 지금도 한 60% 가까이 이제 하락해 있는 상태입니다만 뭐 K바이오의 굉장히 중요한 어떤 시절을 그동안 왔던 게 저는 이제 셀트리온을 봅니다. 그리고 이제 매출도 2012년도면 램시마가 국내에서 허가를 받던 때죠. 2013년도에 좀 이제 매출과 영업이익이 역성장을 했는데 2013년도에 사실 이제 EMA에서 램시마가 허가를 받고 본격적으로 이제 2015년도에 이제 유럽 시장에 점유율 올라가고 2016년도에는 FDA 미국 진출하면서 상당히 이제 주가가 2018년도 2000 그때 이제 뭐 코스피 이전할 때 많이 올랐죠. 그러다가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들어오면서 이 매출이 진짜냐 가짜냐 논란도 있었고 분식 뭐 재고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결국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실적이 올라오면서 작년도에 이제 이 회계 논란 관련되는 부분들은 범칙금을 받았습니다만 어느 정도 좀 해결되었고요. 향후에도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본질적으로는 크게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정상적으로 될 걸로 보죠. 그래서 이 꾸준히 뭐 그 뒤에는 역성장을 했다기보다는 계속 이제 왔는데요. 사실 이제 2019년도 이후부터는 과거에 이제 항체 치료제 초기 시장만큼 이제 바이오 이제 본래 이제 제약사 오리지널 제약도 들어오고 중국이라든지 인도가 들어오면서 성장률이 일단은 많이 속도가 줄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전체적인 어떤 양적인 부분들은 올라갑니다만 과거와 같은 이제 밸류에이션을 사실 이제 바이오시밀러 회사들이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극복해야 되는 게 이제 셀트리온이 굉장히 좀 중요한 어떤 시점인데요. 올해 1분기는 실적이 좋아서 SK증권이라든지 키움증권에서도 굉장히 호평을 하고 있는데 호평을 하고 있는 거에 비해서 목표 주가는 그렇게 안 높습니다. 그 SK증권이 거의 30만원 분가에 갔다가 이 부분이 낮춰져서 지금 대부분 20만원 초반 중반 정도가 되어 있거든요. 가장 이제 그래도 공격적으로 작년 3분기부터 올렸던 본래 이제 신한에 있던 이동건 연구원 이제 SK증권으로 가서 1분기, 2분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이 좋으면 목표 주가를 올리고 실적이 나쁘면 그냥 과감하게 내리는 실적 베이스의 이제 회사를 분석하는데 1분기가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고
이런 실적뿐만 아니라 5월 30일에 유플라임에 관련되는 FDA 승인, 그리고 이제 7월 1일 기준으로 상업화 관련되는 출시 예정, 그 다음에 램시마에서 실은 10월 달에 이제 미국 허가의 어떤 기대감을 보기 때문에 내년도까지 이런 어떤 성장을 한다면 상당히 셀트리온에서 공격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목표 주가는 그렇게 높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도 계속 이제 미국과 유럽에서 캐시카우 역할을 했던 기존의 램시마, 램시마 SC, 트룩시마, 호주마에 이어서 올해 미국 시장에서의 램시마 SC와 이제 유플라임에 관련된 어떤 기대감이 내년도까지 어떻게 이어질지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국면에 주가는 좀 저평가 메리트가 있는 어떤 구간으로 일단 대부분 보고 있죠. 셀트리온은 이제 서정진 명예회장이 이제 대우그룹의 이제 해체 이후에 동료들과 더불어서 2002년도에 창업을 했죠. 초기에 이제 결국 그 백스제는 로시회에 의해서 이제 인수되었던 제넨텍의 자회사입니다. 1980년대 이제 에이즈 관련되는 부분이 이렇게 대단했기 때문에 미국의 FDA도 이제 규정을 조금 이제 바꾸면서 굉장히 이제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마치 지금 최근에 이제 코로나 같이 에이즈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개발 관련되는 부분을 상당히 많이 밀었고, 이런 차원에서 이제 백스젠이 이제 에이즈 이 상업화 관련되는 부분을 시도하면서 서정진 명예회장이 이제 그 당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CMO 관련되는 부분들 하면서 공장 설립을 했는데 임상이 이제 실패가 가버리면서 굉장히 난감한 상황에서 이 지금 현재 옵티보로 유명한 이제 브리스톨 마이어의 오렌시아가 이제 여기도 이제 뭐 자가 면역 치료제죠. 이걸 이제 계약을 극적으로 체결하면서 이 1공장 관련되는 부분이 돌면서 이제 매출을 발생시키는데요. 그런데 이제 돌연 2009년도에 잘 나가고 있었던 CMO 사업을 중단하고 이제 램시마 개발을 뛰어듭니다. 이 이제 도전으로부터 해가지고 이제 바이오시밀러의 어떤 이제 도전이 되었고, 성공에 대한 어떤 이제 우려감이 있었습니다만 결국 2012년도에 국내에서 승인을 받고 2013년도에 EMA, 2016년도에 미국 허가를 받으면서 누적 매출 10조, 뭐 연평균 1조라고 하는 이제 블록버스트 관련되는 부분 램시마가 이뤘고, 지금도 이제 램시마 SC와 더불어서 유럽에서는 여전히 이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 뒤에 이제 트룩시마, 호주마, 그 다음에 이제 뭐 램시마 SC, 유플라이마, 뭐 베그젤마 이러면서 계속 이제 후속 바이오 시밀러 관련되는 부분을 통해서 글로벌적으로 굉장히 뭐 성공한 이제 바이오 기업으로 도약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바이오 시밀러 관련되는 새로운 어떤 부분이 2025년부터 2030년도까지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어떤 이제 준비 작업을 미국 중심으로 지금 이제 헬스케어가 이제 이런 부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내년 굉장히 좀 중요한 상황이죠. 당장 이제 유플라임에 관련되는 부분이 이제 이달 말에 미국에서 이제 허가 관련되는 부분과 7월 달에 이제 출시 관련되는 부분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 다음 램시마 SC도 이제 신약으로 이제 미국 시장에서 10월 달에 허가 어떤 기대감을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정상적으로 되냐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상황이죠.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내년도에 본격적인 어떤 미국 시장에서의 어떤 성장의 어떤 기대감들이 이제 주가에 차곡차곡 이제 반영되는 어떤 시점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타 기존의 항암제 라인과 자가면역 치료에 집중되었던 바이오시밀러 관련되는 부분 외에도 추가적으로 보면 적용증이 많이 이제 확장이 돼 있죠. 뭐 이 눈 관련되는 이제 항반 변성이라든지 스텔라 관련되는 부분은 자가면역 질환입니다만, 뭐 천식, 두드러기, 여기도 이제 뭐 일종의 자가면역 질환이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다발성 경화증이라든 이런 부분들을 확장을 통해서 이제 여기도 이제 퍼스트 무브를 또 노리는 어떤 형태가 있기 때문에 양적인 질적인 어떤 성장들을 셀트리온이 2030년도까지 꾸준히 해갈 수 있는 부분이고, 올해는 그 창립 이후에 가장 많은 연내 5개의 바이오시밀러의 어떤 신청 관련된 어떤 모멘텀도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바이오시밀러로 한국 기업뿐만 아니라 미국의 유럽계에 있는 뭐 기업들도 이 포레이쇼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그만큼 이제 이 경쟁의 심화 자체가
이제 초기보다는 지금 이제 심해졌기 때문에 아니면 뭐 여러 바이오 시밀러 회사들이 뭐 정리가 된다든지 이런 어떤 상황이 아니면 경쟁은 계속 심화되기 때문에 이제 신약으로의 어떤 도전과 이 부분들을 미룰 수가 없는 상태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부분들을 이제 하기 위해서 서정진 명예회장도 이제 복귀를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한 인프라로서 글로벌 이제 생명공학 연구센터도 지금 입주가 되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이제 신약 관련해서 단순히 이제 어떤 약물보다는 플랫폼 관련돼서 ADC라든지 이중항체라든지 뭐 mRNA, 그다음에 뭐 마이크로바이옴 관련되는 부분, 그거 외에도 이제 오픈 이노베이션을 하기 위해서 여러 업체들의 이제 관련되는 부분과 그 다음에 이제 현재 어떤 확보된 어떤 재무적인 어떤 형태로 M&A까지 하면서 새로운 어떤 성장 동력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같으면 이 정도 모멘텀이면 주가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인데 거의 한 1년 반 정도 주가가 밑단에서 이제 박스권 형태를 아직까지 하고 있는데요. 장기적인 부분에서는 또 한 번의 어떤 컨턴 점프를 올해 내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때 레키로나의 어떤 부분들은 신약으로서의 어떤 한계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요. 올해 10월 달에 램시마 SC 이게 이제 미국 시장에서 이제 신약으로 허가를 받는다면 상당한 어떤 기업 가치의 어떤 정대와 내년도에 본격화되는 신약 후보 파이프라인의 어떤 등재 이런 부분들이 이제 주가를 장기적으로 올려줄 수 있는 다시 한번 25만원권 30만원의 어떤 이 장기적인 어떤 흐름들은 계속 이어질 거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자, 이 부분 좀 참조하시면서 큰 흐름으로 투자 흐름들 살펴보시는 어떤 전략 필요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